고만고만한 정당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토리 키재보기 해선 되냐, 제3지대의 꿈꾸는 정당들이 하나의 빅텐트를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판자, 매개자 역할을 해보겠다. 좀 커다랗게 보이는 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양자 금태섭 신당이 있는 건데, 이 네 개의 정당들이 여태까지 뭐 많은 논의들을 해왔겠죠. 근데 아무런 라운드 테이블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이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다라고 자임을 했는데, 그 자임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의원 3명뿐만 아니고 정태근 박원석 의원마저도 굉장히 마음이 비어있다. 마음을 비워놨으니 그 행보가 자유로울 뿐이었고, 뭐 저희가 반드시 다음에 국회의원 무조건 돼야 돼 이러면 야 다음에 국회의원 제일 먼저 되는데 가장 쉬운 길이 뭐야? 그래, 비례대표지. 비례대표 우리 3명 다 들어갈 테니까 해놔.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마음 비웠고, 진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아예 우리는 지역구에서 이제 험지라고 하는 곳 가라고 당에서 가라면 가고, 그런데 출마하고 당을 살리는 데 모든 역할을 하고, 비례대표는 아예 청년으로 다 해보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 정도로 저희가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마음 비웠으니까 우리가 한번 매개자, 그 다음에 심판자 역할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협상대표는 우리는 김종민 의원이고요. 김종민 의원이 우리 신당 창당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의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공유의 절차 얘기도 좀 하고, 비전과 가치를 제외하고 합종연연이라고 인식되면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비전과 가치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우리끼리도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련한 비전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한 실무적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죠. 옛날에 정주영, 그다음에 박태가, 박태준, 뭐 아니면은 이회창, 심대평 뭐 등등, 최근에는 안철수 정도까지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게 그 이후에 지속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성을 갖지 못했던 거는, 이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 정당들은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낸, 거기서 표를 획득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유력한 정치인이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 정당이 소멸되고 마는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왔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유력한 정치인 한 명의 정당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 현재 출발은 5명의 집단지도 체제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여기 저희가 유력한 대선주의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아니겠습니까? 집단의 지성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지만, 성공해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뿐이 없는 정당일 것이다. 누군가 한 명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이 그만두는 거지, 그 정당이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두 분 다 유력 정치인이죠. 이 유력 정치인이 같이 만약에 빅텐트를 쳐서, 물론 그 전에 가치와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느냐라고, 그게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전제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 틀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거기도 유력 정치인이 혼자가 아니고 2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과 상식 출신의 의원들이 또 3명이 또 있는 거고요. 표로 알고 계신데. 네, 1차적인 통합의 목표는 제3지대 설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좀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이런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극적으로 설전에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한테 이제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고요. 저희 이 정도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한테 표를 한번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좀 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들도 부모를 만나러 가고, 이게 전국이 이제 섞여서 민심의 도가니가
정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 밥상에다가 그래 제3지대 빅텐트 전당이 나왔대. 걔들 그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좀 풍성하게 논의될 수 있는 이 음식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제가 좀 필요한데 지금 저는 요즘 황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오니까 황야 같습니다. 황야. 그럼 황야가 넓냐 좁냐 이 문제가 있는데 황야는 무지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을 보면 예전에 최근 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때가 2008년도 18대 선거였습니다. 그때 전국 그 총선 투표율이 42%. 그리고 가장 높은 게 4년 전에 치러졌던 2020년 21대 선거. 그때 65%. 그러니까 23%가 더 투표율이 올랐던 거예요. 같은 총선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전문가들 하는 말씀이 이번에 양당의 혐오 정치 때문에 지쳐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 그 제3에 대한 세력이 나온다면 투표율이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근데 그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4년 전 선거로 친다면은 65%까지 높아진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23%를 하게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1당을 놓고 3분의 1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잘하고 국민들이 사랑을 정말 많이 줬을 때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이제 최하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망하면 그 3당이 다 모여서 그러면 한 15%뭐 이 정도 받으면 아무리 망해도 그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얼추 투표율로 환산을 해보면은 현행제도 준연동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한 10석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거 지역군 다 떨어지고 비례에서만. 아마 그 언저리성에 어디에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우리 몇 석 할게 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참가하고 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내놓는 정강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파악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 때는 후보자 문제여서 좋은 사람을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공천을 잘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얼마큼 공정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한 10석에서부터 100석. 여기는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벤처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